우리가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이 돈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이 책에 아마 그런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전파사, 오늘의 주제는 북토크입니다. 재밌는 책을 하나 갖고 오셨죠? 네, 제가 가져온 책은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의 기본서 같은 책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 일하는가라는 얘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교세라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혹시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1932년에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세라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22년에 90살로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교세라 창업자로 기업가이자 불교 사상가, 경영 철학자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창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후진을 양성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KDDI라고 잘 아시죠? 네, 잘 일본의 알죠. 통신사를 창립하는데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본 항공사 중에 잘 네, 아시죠? 네. 2010년에 거의 파산의 위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이 회사를 살리는데 내가 무일푼으로 들어가서 하겠다 라고 해서 1년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을 시켰던 그런 업력을 네.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쯤에 제가 봤던 아메바 경영, 네. 미생물이죠. 네네네. 아메바 같이 이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걸 추천하셨던 맞아요. 분이었고, 네, 제가 이제 대기업에 그때 있었는데 네네. 조 사례들이 그때 많이 논의가 맞아요. 됐던 그래서 것 이제 같아요. 아메바 경영이 뭐냐면 그 조직을 이렇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 작은 단위에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완결적으로 일을 해라. 조직이 다 자기 펑션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기능 조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바 경영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작은 미생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생존을 이어나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업도 아마 그렇게 경영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고, 이게 오래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너무 식상한 얘기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서 같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북토크를 하려고 다시 봤는데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앞에서부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나모리 가즈오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원래 이분이 초공업이라는 그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세라믹 공업 과정이 너무 이렇게 본인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좋아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다 라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서 내가 일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한테 천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은 실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상대 기업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인간은 이제 잡초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보다 스스로 나아지는데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기준 자체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에서 찾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축에서 봤을 때는 미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굉장히 괴로우면은 당장 눈앞에 매몰되지 말고 길게 봐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미래만 내다보고 걱정하기보다 현실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실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교세라를 1등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을 200% 300%가 아니라 120%에서 130%로 설정하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표를 매우 높게 세우고 그다음에 성장을 해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2등이 꿈인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실천할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쨌든 계속 1등이 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완벽주의자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1등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왕 할 거면 완벽하게 하는데 99%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객한테 제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0%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100%의 제품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거를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그걸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일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완벽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표님은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죠. 근데 이제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완벽이다라고 불리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완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흠이 없는 자체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이 지향한 어떤 목적과 본질 그것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가깝게 가는 게 완벽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쩌면 본질이자 디테일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어쨌든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조직 안에서. 그러면서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연성 구성원, 그 다음에 불연성 구성원, 가연성 구성원을 얘기하는데 자연성 구성원은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활활 타는 사람, 솔직히 뭐 우리 같은 사람 아닌가요?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를 또 완벽하게 끝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에서 명백한 목표까지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자연성 구성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연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연성이라는 거는 조직 안에서 뭔가 다 같이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그냥 불을 꺼버리고 절대 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위 재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분위기가 깔아앉고 조직의 기가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안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자연성 구성원이 되지 못하면 가연성이라도 되라. 내가 옆에서 세우는데 좀 도울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저 불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동참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을 우리가 불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를 뿌리는 사람은 불연성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물폭탄인 거죠. 네, 물폭탄. 폭탄이죠. 네, 네. 본인만 안 타면 괜찮은데 그나마 저는 본인만 안 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본인 하나로서 네. 족하니까. 근데 남들이 타려고 하는 것까지 옆에 가서 물까지 끼얹으면서 아예 꺼트려버리는 그런 구성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불연성은 또 이렇게 둘로 쪼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하고요. 실제로 나 말고 남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많고 네.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두 종류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맞아요. 드네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이나모리 가주 이분이 너무나 그 기준이 높다. 불연보다 더 이제 나쁜 케이스도 있는데 오히려 불연 자체도 용납하지 못하는 굉장히 기준이 높은 분이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일본 회사가 장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이제 자기가 처음에 직장 그 교세라를 설립을 하고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거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직원들이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3년 차였는데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20년 뒤에 와서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엄청난 핵심 인재가 돼가지고 조직 안에서 그 성실성을 가지고 많이 성장해 있더라. 그러면서 기존에는 자기는 면도날 같은 사람만 선호했다고 해요. 면도날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뾰족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뭔가 말만 하면 착착착착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대비 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육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꾸준히 해서 성장하는 걸 보고 꼭 면도날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일에 대해서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뚜벅뚜벅
뚜벅뚜벅 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상까지 갈 수 있다,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간절하게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잠재의식이 닿는 순간에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왜냐면은 잠재의식이라 함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깊은 곳에 잠재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는 이런 거를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그 일을 얼마나 몰두하면은 걔가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때를 만났을 때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몰입을 했을 때 저는 유레카 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대표님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내가 몰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관심 있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가 또 그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결국은 그 끝쪽에서 발화되는 어떤 형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은 아닌 것 같고요. 가끔씩 그렇게 됐을 네. 때 굉장히 큰 퍼포먼스가 나고 네. 굉장히 빠르게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네. 성과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경험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푼 적이 있어요. 뭐 개발자로 살고 있을 때 너무너무 그 문제가 이제 안 풀려가지고 그걸 밤낮 없이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디버깅을 막 해가지고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서 그걸 일어나자마자 바로 딱 해보니까 진짜 그 문제가 해결의 그 경험이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이다. 칙센미아이가 쓴 몰입이라는 책, 플로우. 네, 네. 그 플로우 플로우. 스테이트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딱 말씀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지속이 될 때 네. 계속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가 그 플로우 스테이트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창발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뭐 황농문 교수님이 쓰신 그 몰입에서도 그 칙센미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잠재의식에 닿을 정도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도전하고 낙관에 대한 건데 이분도 어쨌든 그 시대에 아무도 안 가본 일을 본인이 스스로 다 개척하고 나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미 걸어간 평탄한 길을 가기보다 내가 힘들어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고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헤쳐나가라. 그리고 나서 돌아봤을 때 안갯길이 아니라 선명한 길이 돼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간 오늘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전 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새로운 거를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과정이 그 도전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은 이 책의 내용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뭐 사람들마다 일하는 목표나 그 이유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 누가 읽었으면 좋겠나요? 이 책을요. 네. 사실 이 책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냥 스스로 다짐을 좀 다잡거나 할 때 그냥 다시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봤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제목 왜 일을 하지? 이걸로 뭘 이루고 싶은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게 하나 좋았고요. 네. 내용에서는 네.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다 또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생각하기에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보니 그냥 주어진 걸 그냥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조차도 네.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끊임없이 더 나아지고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계속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의 인생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그 방법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일이 아닐까? 집안일이 됐든 뭔가 몸을 쓰는 일이 됐든 비즈니스적인 일을 하고 있든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고 효능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대표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저는 사실 일이 좋아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기본이 완성이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이 그 뒷단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 또는 제가 잘하는 것을 찾고 그로 인해서 잘하고 이제 전문적인 걸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재밌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요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건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쫓고 있는 소명이라든가 높은 가치들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갖고 돈도 벌면서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의미가 되고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아마 이분도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가 후대에 남아서 본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계속 끊임없이 가치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지금 되어 있듯이 그런 것들을 남기고 가는 것도 일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이 돈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온라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자각을 할 때 그때 더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 또 몰입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은 성공의 반복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일이 더 재밌어지고 그러면 또 계속 또 그 일을 찾게 되고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다. 이 책에 아마 그런 단어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목적과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나에게 정리가 되고 정의가 돼야 태도라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는 동기가 저절로 만들어질 것 같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않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제 왜 일하는가에 대한 답들은 개인들마다 다 각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일하는 것만큼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할 것인가? 결국은 일의 의미와 목적을 내 스스로 정의하고 만드는 것,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잡 크래프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일의 의미를 내 스스로 정의한다. 잡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하나의 그 펑션이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어떤 책임과 의무 같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매몰되면 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라. 부여하기 위해서 크래프팅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두 닦기를 잡 크래프팅을 하면 슈 샤이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두를 반짝이게 만들면서 그 구두를 신는 사람이 하루 종일 즐겁고 행복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 나는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이 저는 답을 하나로 낼 수 있는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혁신 북토크 왜 일하는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